안녕하십니까. 구성애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외치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 구성애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아우성 교육이나 하지 왜 이런 또 찬조연설을 할까 의아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성교육을 하고 있었던 날인데 한 지난 9월이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이뤄진 아카데미라는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재밌게 하고 내려왔는데 뭐 몇 분이 사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한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굉장히 우울한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 했더니 성교육도 좋은데 애들이 너무 당하지 않나요? 좀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연일 터지는 성폭행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아름다운 성을 외치고 있어야 되나? 이게 급하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있을 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교육이 아름다운 성만을 외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정말 아동 성범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빠른가? 뭐 법도 나오고 막 해도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마지막 결론은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검찰이든 어디든 다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말 좋은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될까?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선거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아동의 성범죄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문제 하지만 가장 심각성의 상징은 바로 아동 성범죄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루 30명씩 일어납니다. 이것은 뚝이 터진 거나 똑같습니다. 뚝이 터졌는데 무슨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아주 급증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2년 사이에 30.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딸만 당하는 줄 아십니까? 10살, 11살 아들들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조금 더 큰 아들들은 음란물의 여러 가지 집단 행동으로 가해 행동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10만 명당 6명이 청소년 성범죄자라면 저희는 11.5명입니다. 자, 딸도 문제지만 이렇게 아들들이 가해 행동을 할 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딸은 당할까봐 불안하고 아들들은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가슴을 치며 지쳐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에서의 그 무수한 성범죄의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낮은 게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아무리 떠들어도 2명이나 해외에 도망가 있고, 그 발찌를 띄는 성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도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지고 있고 엉망입니다. 또 부모들이 제일 분통을 터뜨리는 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술 먹었다고 봐주고, 뭐 반성에 비치다고 봐주고 이렇게 죽어 넘어가는데도 2011년에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판결된 사람이 48.1%입니다. 신고하면 뭐합니까? 예산도 쓰지 않습니다. 관련 부처 예산이 성범죄 관련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성범죄가 더 늘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난리를 치는데 더 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추세가 무슨 추세인가 했더니 그 분석이 나왔는데 아무튼 8년 후에 56%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예상하기를. 왜 이렇게 증가하나? 그 분석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한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를 매겨서 요인을 파악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1의 요인이 바로 소득 격차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문화 환경,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 가계경제 침체, 또 인터넷 환경, 이런 요인들 다 있지만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소득 불균형이라는 데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교육 열심히 하고 또 성 안에서 생긴 문제는 거기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경제 구조에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명박 정권이 관리도 엉망이고 실형도 안 때리고 난리를 쳤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것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양극화에 있었구나. 그거랑 연결이 됐었습니다. 저조차 성과 정치, 경제를 그렇게 깊게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경제 구조의 문제가 원인이라면 그것은 제일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환경 자체가 하나의 모든 범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당하는 거고 중산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모두의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새삼 깨닫게 되면서 선거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양극화의 문제하면 성범죄만 관련되는 줄 아시는데 또 그것은 더 나가서 잔잔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웬만한 집 하나 얻어서 제때 결혼해서 오손도손 살면서 애들 잘 키우는 거였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욕심 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삶이 사그리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인 건데 제때 결혼도 못합니다. 결혼이 늦어져요. 제 아들도 지금 29인데 언제 할지 몰라요. 진짜 이게. 또 결혼한다 해도 걱정해요. 집값이 없어요.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무슨 집을 사줘요. 그렇다고 결혼을 또 했다 쳐봅시다. 어떻든 다 털어서.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애를 안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애기 낳는 건 모두의 기쁨입니다. 원초적 기쁨. 그걸 억눌려 사는 겁니다. 또 애를 낳다 칩시다. 누가 키웁니까? 또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애 하나 낳으면 힘들어지는데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자기 직업 때문에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생활을 합니까? 저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 나이 또래 5, 60대이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시킨 부모는 이혼할까봐 불안합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얘네 또 싸워서 이혼하는 거 아니야? 아기까지 낳고 한밤중에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손자가 있으면. 이혼하면 저 애 누가 키우지? 실제로 손자와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마지막 인생이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팔자 탓일까요? 취업을 자꾸 못하는 우리 남편이 진짜 무능한 것일까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바로 이제 팔자 타령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구조적인 사회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녀가 손잡고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스펙을 따질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업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집값도 마련하는 그거를 자기 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념과 의지와 그리고 정책의 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고민했을 때 바로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켜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따져봅시다. 문재인 후보가 제가 말하는 것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국기자협회에서 토론하실 때입니다. 그때 그 기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는 가족은 정치보다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세상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리더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잘 아는데 처음에는 막 생활비를 적게 준다고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노동자들을 후원했었습니다. 알지만 너무 이게 작게 주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얼마 후에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 뜻이 사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기에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성공한 남자는 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위선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부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남자입니다. 문 후보님은. 바로 이 뜻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얼마나 사회의 기초 단위인 소중한 단위인지 뼈저리게 아시고 또 행복하게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체되는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정을 살려내는 개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념에서는 문 후보님의 여성관이 중요합니다. 문 후보님의 여성관은 뭘까요? 저는 여성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여성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왠지 그 느낌은 여성은 여성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남자가 대립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일 때 똑같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발전적으로 화해해가면서 같이 가자는 느낌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철학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에게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불공정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여성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과 처음 만난 것은 20여 년 전에 아우성 센터를 부산에서 만들 때였습니다. 그 당시 성이라는 것은 생소했고 성교육 그러면은 낄낄대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데 자문위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님께서 기꺼이 저희 아우성 센터에 자문위원을 해주셨습니다. 성개념 없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같이 활동하면서 자문을 해주시면서 어느 장애인 여성 노동자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여성 노동자는 장애가 있는데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해서 처음에는 문 후보님이 무료로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거는 너무나 많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3명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언니가 고등학생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의 실신 상태에서 있는 언니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기꺼이 받아줄 사람은 문 후보님밖에 없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달 있다가 조카가 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것도 찾아갈 데가 또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또 청소년의 문제니 찾아가서 또 무료로 변론을 도움받았습니다. 진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술을 먹고 가다가 여성과 부딪혔는데 그것이 성추행으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많진 않지만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남성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또 찾아가기가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찾아가서 했을 때 그거조차 귀찮아하지 않고 기꺼이 무료로 변론해 주셨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는 맨날 고맙고 미안해서 나중에 소정의 수임료를 가지고 가서 드리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받아주셔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저는 받습니다. 여성도 노동자도 장애인도 누명 쓴 남성도 모두 사람으로 대접하는 걸 봤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힘든 자라는 그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셋째는 정책의 현실성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경제 민주화 정책입니다. 재벌을 개혁해서 1%와 99%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그 정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 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과장되지 않고 단계적인 목표와 순차적인 방식으로 1년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폭력은 물론 등록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해마다 올려가는 정책으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다른 때와 또 다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물질 앞에 힘이 없었고 권력 앞에 힘이 없었던 우리들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러 집을 나설 때 어머니와의 이별이 아쉬워서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나라를 찾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저는 이런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을 사신 현명한 어머니들, 나라를 살리려는 선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과 투표 참여로 정말 우리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뤄서 아이들의 성범죄를 막아주고 가정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 자기 일자리를 투표로 마련해야 됩니다. 기호 2번 문재인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